올해 여름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올 여름 상당히 더울 것 같아요. 네. 현재로 보면은 거의 뭐 역대급 폭염이 있지 않겠나. 상당히 더운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 비 같은 경우도 평년보다 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그 강수량 이런 어떤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한 몇 차례 정도는 강한 지역적인 국조우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작년이 서태평양에 발생한 것이 한 14개밖에 안 됐는데 평년 한 25개거든요. 근데 올해는 평년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영향을 직접 주는 태풍도 한 3개 정도 이상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여튼 올해 좀 상당한 그 폭염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예. 태풍의 이런 재난이 좀 평년보다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뉴스를 보니까 10개월 연속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도 평균 온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록인 겁니까? 실제로 이제 3월 전지구 평균입니다. 전지구 평균 14.14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그 50년간의 평균 기온을 0으로 보고 네. 그 이후에 얼마가 올랐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1.68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요. 기온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팍 튀어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랐고 이것이 작년 6월서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금 10개월째 예. 지금까지 계속 매달 최고 기온 기록을 갖다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만 또다시 좁혀서 보면은 1.58도가 올랐어요. 기준 온도보다. 자, 1.58도가 왜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또 그 이후에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1.5도가 넘으면 안 된다. 1.5도에서 막아야 한다. 그런 기준이 1.5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년 동안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도를 넘었어요. 1.5도 일단 넘었고 이게 물론 일시적이겠죠. 네. 그냥 계속 되지는 않을 거로 보지만 이게 엄청나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 남부를 강타한 이례적인 홍수는 일본 남쪽까지 뻗어 있는 얇고 긴 구름대가 원인이었습니다.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과 따뜻하고 습한 해양성 고기압 사이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점차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중국 남부에 폭우를 쏟아부으며 100년 만에 홍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뭄이었던 중국 남부를 강타한 이 구름대가 서서히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 장마전선으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국내 장마가 예년과 같은 6월 하순에 시작되겠지만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증가할수록 수증기량도 약 7%가량 증가합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기온이 높아진 만큼 올여름 강수량도 기록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도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기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의 홍수 취약성이 여전히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근처인 북태평양 서부와 남중국해에서는 17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에서는 홍수와 폭풍으로 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의 숨은 기상학적 위험 중 80% 이상이 홍수와 폭풍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사망 원인은 홍수로 아시아가 홍수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의 홍수가 언제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마철을 앞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도에는 어린이날 연휴 시작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간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었고 사흘 연휴 기간 제주도 삼각봉에서 기록된 총 누적 강우량은 무려 1000mm에 육박했습니다.
남해안에서도 300mm에 달하는 한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반복된 어린이날 호우입니다. 이번 호우의 원인은 남쪽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이 서쪽에 자리한 저기압 사이에서 남풍이 강해졌는데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만들어진 수증기 통로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남서풍을 더 강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구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고비는 넘겼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어버이날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어린이날 호우가 나타난 가운데 올해도 기후위기로 여름 전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장마철 호우와 태풍이 강해질 수 있다며 발빠른 주변 점검과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우리나라 전국 강수량은 660.2mm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700mm를 넘으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부는 데다 북쪽 상층 기압골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자주 충돌하며 비구름이 더 강화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던 지난해 7월 13일부터 18일 사이 충남과 전북에 6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호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렇게 강한 장맛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올해 5월 벌써 두 차례의 봄 호우가 지나는 등 2년째 여름 전 닮은꼴 호우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엘니뇨로 뜨겁게 달궈진 바다가 식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예고된 라니냐 진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올여름 강수와 태풍 강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날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며 장마철 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태풍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최근 라니냐 발달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장마철뿐 아니라 이후 여름철에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23일 올여름 여름철 날씨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줄기를 가득 메운 흙탕물, 제방 너머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폭우로 전국이 휩쓸린 4년 전 여름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데요. 올해도 많은 비가 예고돼 일찍부터 물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차 홍수방어 역할을 하는 댐은 우리나라에 약 30곳. 올여름철 홍수기를 앞두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미리 댐의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빼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 댐에서 홍수 조절 용량 61억 톤을 확보할 계획인데 소양강댐 저수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실제로 이번 봄 같은 경우에는 그 홍수 대비와 저수 용량 확보를 위해서 다목적 댐 같은 경우엔 수문 방류를 4곳에서 이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극한 호우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에 전국의 모든 댐 관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섬진강댐 유역을 가상 공간으로 복제한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댐 방류 때 다리와 제방 등 위험 지역에 물이 넘치지 않는지 확인해 최적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본 홍수기에 수자원공사는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측 못할 기상 이변으로 역대급 기록이 수시로 갈리는 요즘 철저한 대비로 올해는 걱정을 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예, 온도도 그렇지만 여름철에 강수량도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올 여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올 여름 그 기온은 분명히 역시 평년보다 높은 그런 추세일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나라 여름이 더운데 그거 통상적인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폭우는 최근 들어서 한 3년, 작년에 중부지방에 청주 궁평 지하차도 침수, 2022년도에 그 강남 침수 이런 네. 매년 큰 그 홍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올해 역시도 올 여름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올해 역시도 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봄인데도 한라산에는 950mm의 비가 내렸고 예. 그 남해안에는 260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여름 못지않은 비가 내렸거든요. 예. 자, 그만큼 기온이 높아지면 그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또 공기가 따뜻해지면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폭우를 내릴 수 있는 정난운이 잘 만들어지고 이런 올여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여름에도 분명히 그런 어떤 국지적인 집중호우, 비로 인한 피해 이거는 예상이 되고요. 예. 올여름 5월 그 어린이날에 내린 비의 양을 보면 봄인데도 그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공기가 그만큼 따뜻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예.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이어서 보면 이제 인도, 자 그러한 원인들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출되는 수증기 양이 늘어났고 네. 또 그걸 포함할 수 있는 대기가 또 따뜻해졌기 때문에 원인만 제공되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듯이 올여름에도 우리나라 큰 피해가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여름이 예,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 지금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올여름 어디에서 많이 올 것이라는 그건 어려운 문제고요. 예. 다만 그 우리나라 그 제주도래거나 그러니까 지형적인 영향 똑같은 기상 조건인데 높은 산이 있다거나 그 한라산을 갖고 있는 제주도 또 평평한 바다에서 수증기들이 몰려오다가 처음 만나는 곳이 남해안 해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해안 지역, 그다음에 지리산 부근 이런 데들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데는 한 200mm 오는데 그 지역은 500mm, 800mm 이렇게 오는 이유들이 그런 지형적인 영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디에 뭐 충청도 어디에 비가 몇 미리 온다 이런 예측은 뭐 불가능하지만 올여름에도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따뜻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 뭐가 우려가 되냐면 태풍이 강해집니다. 예. 태풍의 힘이 과거보다도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여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를 오는 원인을 보면 이제 봄철에 내리는 이런 온대 저기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정체전선상에서 오는 비, 태풍에서 오는 비 이런 비들이 올 여름에도 예상이 되고 과거보다 분명히 한번 쏟아부었다 그러면 한 시간에 지난 2022년도 서울에 141.5mm는 한 시간에 내릴 수 있는 양으로 최고였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런 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날씨 조건입니다. 결국은 기온이 따뜻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